혹시 또 그 다른 쪽은 어떤 거 괜찮게 보고 계세요? 그리고 이제 최근에 되게 업황이 좋아졌던 게 이제 철강이거든요. 아, 철강. 예. 근데 이제 최근에 기대감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맞아. 그 연초에 주식초등학교 할 때도 철강 쪽, 특히 철근 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. 그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관련주들 주가가 많이 올랐죠. 예. 근데 이제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뭐 A라는 업체 B, C, D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철강 업체들의 기대감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철강을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철강도 매력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약간 소량 첨가되는 약간 첨가제에 해당될 수 있는 특수금속들이 그러니까 업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첨가제가 될 수 있는 특수금속? 예를 들면은 뭐 재련 과정에서 뭐 일부 특수금속이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자동차용 모터를 만들 때 뭐 자성을 낼 수 있는 뭐 특수금속이 일부 들어간다든지 이런 이제 특수금속들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강업체들이 워낙 상황 자체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완전히 다 용인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뭐 한 30만 원대 팔던 것들이 막 100만 원 간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전가가 되거나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철강업체도 여전히 좋게 보고는 있지만 뭐 그 개중에는 이제 기대감과의 싸움이 좀 비교가 좀 필요하다. 철강업체들은 개별 주식별로. 그리고 그 철강 업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황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련이 됐든 아니면 뭐 특수강이 됐든 뭐 그런 쪽에 들어가는 뭐 일부 쓰이는 특수금속들의 가격 전가가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업체들의 이익 어떤 포텐셜은 굉장히 좀 2분기 3분기 때 되게 크게 이제 튀어나온 업체들이 좀 보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연초에 그 철근,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쓰일 그 철근 위주로 말씀해 주셨었고, 사실 제가 넘겨 짚어보면은 그게 바로 선반영을 굉장히 빠르게 한 대표적인 뭐 산업 아니면 종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도 업황은 되게 좋긴 하지만 근데 주가가 이제 기대감을 얼마만큼 충족시킬 거냐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다. 업황은 이렇게 좋아지는데 주가가 이렇게 반영이 됐다면 뭐 사실 뭐 가치 투자 입장에서 그럴 때 이제 또 차익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니까요. 근데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약간 철강에 쓰이는 첨가제. 일부 뭐 특수금속과 첨가제. 이쪽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요거는 좀 산업을 같이 공부해 보면서 보면은 재밌겠네요. 그 업체들이 사실 몇 개 많지는 않고요. 사이즈가 많이 작아요. 그 대기업 계열사들이 조금 거기 있죠. 제가 생각하는 회사들은 대기업 계열사는 아닙니다. 거기는 아니고 오히려 사이즈가 작나요? 시가총액도 사이즈 뭐 시가총액 뭐 1,000억에서 3,000억 정도 사이 되는 회사입니다. 약간 이건규 대표님이 약간 시총 커지기 전 기업들을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뭐 그런 기업들 엄청 좋아하죠. 그래도 그 르네상스 자산운용은 그래도 약간 그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. 저희도 많이는 못 들어갑니다. 그래요? 그렇죠. 이미 뭐 이제 2,000억대가 훨씬 넘으셨으니까. 그래서 철강 쪽 첨가제 또 첨가제라기보다는 이제 특수금속. 특수금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특수금속으로 공부해봐야지. 왜냐면 저도 이제 철강 쪽이 좀 약해가지고 특히 저는 이제 사이클이 있는 것들이죠. 그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뭐 용어들이라든지 뭐 각 회사 홈페이지 보면서 이렇게 공부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좋아질 때 뭐가 좋아진다. 그다음에 뭐가 선반영됐을 때 그 다음 차례는 뭐다. 이게 머리에 팍팍 떠오르질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대략적인 공식은 있는데요. 그게 늘 맞지는 않고 그리고 지금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업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예전하고는 또 좀 다르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번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특수금속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반영이라든지 기대감이 아직은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아직은 반영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. 2분기, 3분기 실적까지도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. 그렇죠.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 IR도 잘 안 해서 저도 그게 이익이 얼마 나올지 되게 추정이 매우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정황상 봤을 때 이렇게까지 뭔가 가격 전가가 그러니까 원활하게 됐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가격이 팍팍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.
그 가격을 전가하고 있는 그 상황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? 특히나 이제 그러면은 특수금속 같은 경우에 네. 그 근데 철강 이제 회사들한테 좀 높게 받는다는 대부분의 거잖아요. 기업들은 그 사업 보고서에 네.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나와요. 예. 그 제품 가격, 원재료 가격이 나와서 이제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좀 그나마 좀 많이 이제 쓰이는 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룸버그나 이런 데서 가격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. 네. 예,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보면은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. 그 말씀하신 거는 이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의 판매 가격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 회사가 안 알려줘도 네. 이 철강 회사가 가져다 쓰는 원재료 가격 그 사업 보고서 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니요 그 원재료를 제공하는 공급하는. 회사의 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제품 가격 추이가 제품 가격 추이가 나오고요. 판매 가격 추이. 그리고 이제 그 오히려 철강 회사들은 이런 제품들이 워낙 미량이 쓰이기 때문에 네. 그 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 대규모 철강 회사가 분기 보고서에 쓸 정도는 안 되지만 네, 그 정도의 제품이 아니에요. 이 공급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판가 동향은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분기 써주니까. 보고서나 뭐 그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고 뭐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은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요. 분기 보고서나 반기 보고서, 사업 보고서 보실 때 항상 컨트롤 F 치고 비중, 뭐지 뭐 이렇게 가격 뭐 이런 것들 항상 쳐서 보면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. 철강까지 받고 혹시 뭐 다른 섹터는? 근데 이제 제가 그 재밌게 보는 건 이제 스판덱스도 되게 재밌게 보고는 있어요. 거기 뭐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. 그래서 가더라고요. 이제 제가 작년 하반기 때 샀다가 사실 이제 100%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는데. 네. 그런 분들 많습니다. 근데 이제 업황을 보니까 더 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는 제가 처음 겪는 케이스예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렇게까지 수익을 내고 팔면은 다시 재매수하진 않거든요. 그렇죠. 사실은 좀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죠. 뭐. 여기는 내 몫이야. 난 어깨에서 팔을게 막 이런 건데. 근데 그 가격에서 제가 이제 재매수를 했고요. 왜냐면은 이거는 이게 끝이 아니구나. 거기서 또 한 50%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는 아니겠지라고 해서 이제 팔았는데 또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진짜 그 처음으로 거의 한 1년 기간 동안 이제 2번 차익 실현을 하고 3번째 매수까지 했던. 다만 이제 비중 자체는 점점 줄어들었죠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이렇게 확신 있게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처음 보는 업황 내지는 처음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3번째 매수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이 스판덱스가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올해 초쯤만 하더라도 몇몇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맞아 2배 넘는 가격으로 제시할 때 그렇죠. 왜 속된 말로 지른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이거 확실히 지르는구나. 근데 또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 경쟁하듯이 또 지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뭔가 있기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.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재매수를 했던 이유는 지금도 이제 수요처의 재고 일수가 3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적어도 뭐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3일도 안 되는 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엄청나게 수요가 활발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뭐 이게 원체 유명한 종목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약간 화학 사이드에 있어서 사람들이 사이클을 타겠지 하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안 쳐주는 게 내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뭐 중국의 뭐 글로벌 2위 업체라든지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싸다. 근데 이게 밸류에이션을 안 쳐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시클리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업사이클 때 워낙 업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져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클리컬 기업들은 밸류에이션이 쌀 때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뭐 고퍼에 사서 저퍼에 사라. 그래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. 그렇죠. 그렇게 해야 되죠. 근데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. 오히려 업황이 유지되느냐 혹은 꺾일 거냐 그 시점을 잡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싸도 업황이 꺾였다 싶으면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. 맞아요. 근데 거기에다가
뭐 모르겠어요. 이게 또 다른 종목은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 되는데 네. 한쪽에서는 야 PER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피크아웃이라고 여기서 매도를 하고 막 이렇게 꺾이는 게 말이 돼? 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사이클이 강한 네. 산업일 경우에는 투자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그건 이제 업종이랑 기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. 그 상황에 따라서. 그래서 어떤 산업에 있는 것들은 야 PER 6배면 나와야 되는 거야. 네. 꺾이면 나와야 되는 거야.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. 중요한 건 그 업황이 개선되는 속도가 이어진다면 네, 방금 그렇죠. 말씀하신 그쪽처럼 스판덱스처럼 네. 그러면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본다고. 예. 사실 저도 그러거든요. 네. 근데 스판덱스 쪽은 저도 지금 입고 있는 바지에 네. 당연히 그 이 스판기가 있고 네. 예. 요즘에 그런 점점 그 굉장히 함유된 의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사람들이 또 편한 네. 옷도 있기 네. 때문에 물론 뭐 요가복 이렇게 이런 해보면 안 부분도 돼. 여기 있지만 들어있는지 안 예. 들어있는지 예. 그냥 평상복에서도 이제 스판덱스가 좀 많이 함유가 되는 편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굳이 뭐 레깅스라든지 뭐 네. 이런 거 네. 애슬레저 웨어 아니더라도 일상복에도 좋습니다. 또 다른 쪽도 좀 재밌게 보시는 거 있으신가요?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종목 수가 좀 줄었어요. 그리고 그래요? 이제 업종별로 접근하기보다는 개별 주식별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. 그 가격을 충분히 전가시킬 수 있는, 그러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인가를 가장 눈여겨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업종별보다 이제 개별 기업별로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되게 힌트를 드리기가 되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. 예, 뭐, 예를 들면은 예. 뭐 특정 기업을 얘기하면은 그걸 만든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라든지. 아. 예,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참 그럴 때 어렵죠. 네. 그렇죠. 예. 그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라면 자신 있게 막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네. 운용하시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있고. 네.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매트리스 만드는 회사, 수출 쪽이요? 네. 네네네. 그 회사도 저는 좋아 보여요. 그러니까 이제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매트리스라고 하면은 뭐 스프링 가격, 철강 네. 가격도 올랐고,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에 들어가는 이제 고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, 예. 이제 운송비도 올랐죠. 예.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크니까. 이제 2분기까지는 뭐 이렇게 막 크게 주목할 만한 실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네. 다만 이제 3분기부터는 그러니까 1분기 때랑 2분기 때 가격 인상을 두 차례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가격이 다 반영이 되고, 그리고 혹시라도 하반기 때 뭐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빠진다고 했을 때는 네. 그 마진 스프레드가 확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아하, 예, 올려놓은 가격은 또 그쵸. 내리진 않으니까. 예,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요 케이스인데,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전가 네. 능력이 있느냐, 판가를 전가를 해서 가격을 높여놨는데 원재료 가격이 다시 떨어지면은 네. 정말로 그 마진 스프레드가 그렇죠. 조금 좋아지는 확 거니까. 벌어지는. 네. 그러면 그때 이제 주가가 확 튈 수도 있고. 네. 근데 이제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. 예. 그렇죠. 원가가 진짜 빠지느냐, 판가가 뭐 예를 들어서 추가 인상이 가능하냐, 혹은 유지가 되느냐, 이런 부분들은 그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. 하반기를 봤을 때. 그래서 원자재 가격 동향도 매일매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네. 뭐 외국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셔서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고요. 그래서 뭐 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잇따라서 가격을 올렸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그 뒤에 최근에 들린 소식으로 물론 이게 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목재 가격은 또 글로벌 목재 가격은 빠진다, 네. 떨어진다 이러고. 그럼 좋은 겁니까? 가구 회사들에게? 좋은 거죠. 네. 약간 그런 논리로. 네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수요라는 부분도 변수로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. 아, 그렇죠. 네,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. 작년에 이제 수요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그 좋은 수요 상태가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약간 뭐 작년에 언택트 때문에 이제 네. 집에 있는 시간 많아지면서 수요가 좀 몰린 그래서 거냐, 이제 땡겨온 작년에 거냐. 이제 수요가 몰렸던 게 이제 가구랑 이제 가전 그렇죠. 부분이었는데, 예. 그게 이제 그 오래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거 뭐 매년 바꾸시는 제품은 아니거든요. 이걸 이제 내구재라고 네, 하죠. 그렇죠. 예.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수요가 다 좋은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이게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다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고요. 그러게요. 요새 뭐 하여튼 가구는 계속 좋다고는 하는데 또 뭐 인테리어 쪽까지도 네. 굉장히 바쁘다고는 하는데
가구하고 인테리어를 동시에 하는 그 대표적인 회사 주식은 또 안 오르고. 뭐 물론 이제 계속해서 실적으로 보여준다면 네. 시장의 뭐 시각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.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혹시 그 종목 수를 줄여 놓으신 이유 좀 여쭤봐도 됩니까? 이게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성장주들이 주가가 좋은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러니까 네.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쿠팡을 비롯해가지고 IPO 기업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보니까 네.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밸류가 싼 거 아니냐라는 뭐 시각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분기 때 워낙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고 네. 기대감도 다 올라 있다 보니 네. 이거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정말 확실한 애만 남겨두자. 확실한 애를 사자. 약간 이런 쪽으로 좀 액션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네. 뭐 저조차도 조금 좀 아리까리한데 불확실한데 내지는 약간 불안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네. 일단 좀 줄이고 가자라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확실해 보이는 애만 네. 위주로 가져가자라는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많이 수정을 하게 됐고요. 더 가능성이 높은 위주로 좀 압축해서. 네, 정말 확실해 보이는 애만 가져가자. 네. 이게 항상 그 시장의 성격도 좀 이렇게 변하잖아요. 네. 작년엔 누가 봐도 유동성 장세였고 올해는 이제 실적 장세로 많이 가고 있는데 네. 지금 장세의 성격하고 혹시 네. 좀 하반기 들어가면 좀 시장의 분위기나 이게 어떻게 변할지도 좀 한번. 저는 그냥 내년까지도 네. 그냥 심플하게 종목 장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주식초등학교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턴어라운드 주식들,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국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초기 국면에 네. 그러니까 주가가 한 60에서 80% 이미 다 반영이 되고 그렇죠. 나중에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반영 폭은 그 남은 부분밖에는 반영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미 이제 상반기까지 그 부분을 이미 주가 차원에서 다 보여줬고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왔죠. 예.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지수가 1,400에서 이제 3,000 가는 건 쉽게 가도 네. 그러니까 지수가 3,000에서 6,000 가는 거는 매우 어려운 그럼요. 일이잖아요. 예, 예.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는 오른다고 보고는 있지만 네. 그 모멘텀이나 어떤 그 기울기 자체는 약간 둔화될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지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지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. 네. 뭐 오른다고 보고는 있는데 네. 다만 그 기울기 속도 자체는 좀 그렇죠.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지수 관련된 거를 투자하거나 너무 인덱스스럽게 투자한다거나 뭐 그랬을 때는 초과 수익을 얻기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맞아요. 다만 이제 개별 기업별로 정말 확실하게 좋아지는 애들 위주로 이제 선별해서 투자해야지만이 좀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. 네, 네. 실적이 좋아지는 적어도 기업. 뭐 내년까지는 그냥 쭉 그 종목별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지수가 오르려면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. 이 네. 말은 우리가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건데 네. 사실 대형주들이 좀 끌어줘야지 지수까지 같이 가는 장세 아닙니까? 네, 그러면 그렇죠. 상대적으로는 뭐 당분간은 대형주보다는 네. 약간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? 근데 저는 사실 대형주나 중소형주를 구분을 잘 안 해요. 네. 예. 그 얼마만큼의 이제 어닝 모멘텀이 있고 그 어닝 모멘텀에 비해서 싸냐의 문제이지 그게 두 가지 해당되는 게 이제 대형주면은 저는 네. 이제 대형주를 사는 거고요. 거기에 해당되는 게 중소형주면은 중소형주를 사는데 굳이 구분 안 하고.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좀 더 확률적으로 많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형주에서는 누구나 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하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남들이 모르는 알파를 발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. 아하. 다만 이제 그게 보이는 시기가 있을 때는 대형주의 비중이 올라가는 거고요. 그게 보이지 않는 평상시에는 중소형주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.